혜청에게 어느 승이 물었다. 무엇이 묘용을 말해주는 한마디입니까? 물이 흐르면 시내를 이룬다. 참부처는 어느 곳에 머무릅니까? 말 끝에 무상이 된다 해도 별다른 경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묘용, 지극히 불가사의한 진리의 작용을 일컫는 말이죠. 텅 비어 있으면서도 온갖 조화를 자유자재로 부린다고 해서 진공묘유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표현을 한마디로 해달라고 하니 조금 고달팠을까요? 혜청은 너무 심심하게 대답합니다. 물이 흐르면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이면 강을 이루고. 이렇게 평범하게 답하는 것도 묘용의 말뜻을 해석해보면 쉬운 답은 아닙니다. 뭔가 신묘한 언어와 개념이 술술을 부려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가 머무는 곳은 더 평범합니다. 아예 장소도 아니군요. 말로 이리저리 설명해서 형상이 없음을 안다고 해도 이게 또 특별할 것이 없답니다. 스님 참 시니컬합니다. 아님 너무 담담한 것일까요? 묘용은 시냇물 모이는 수준이고 부처는 특별한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라는 거네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라지만 알고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 스님의 말을 들으면 그 경계를 만드는 일이 괜한 헛수고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세존께서 법좌에 오르시니 대중이 모여 자리를 잡았다. 문수가 백초를 치면만 했다. 법왕의 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법왕의 법이 이와 같사옵니다. 문수가 말하니 세존께서 곧바로 법좌에서 내려오셨다. 혜청의 무심함을 넘어 문수는 까칠합니다. 법회의 시작을 알리는 백추 나무판을 한 대 치고서 곧바로 이게 곧 법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문수가 백추를 친 것이 곧 법이라고 이러자 세존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법좌를 내려옵니다. 차라리 법좌에 오르기 전에 이르는 것이 나았을 법도 합니다. 석가 세존조차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법이니 진리의 법을 이루는 선이 이렇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했을 겁니다. 세존도 만만하지 않은 분 아닙니까? 물길이 모이는 것이 곧 묘용이고 말의 끝에 이르러도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부처의 자리이며 백주 한 방에 석존이 내려와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말끝마다 한 경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침묵하면 매를 맞으니 말 못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드러납니다. 한마디가 곧 법의 드러남이니 끊어지지 않는 맥락을 아는 자가 끊어지지 않은 단락을 이을 줄도 압니다. 대통선본이 상당했을 때 한 스님이 물었다. 이 일을 논하자면 마치 두 사람이 바둑을 두는 것과 같으니 확인이 방장실로 올라와 한 수를 정하리까? 애초에 진 바둑을 가지고
잘못 두었다느니 잘 두었다느니 하느냐? 더 가까이 가는 길은 없습니까? 스님은 주장자를 한 차례 내려치고 말하였다. 이 한 점이야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면 흑백이 나눠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한 점이면 넉넉하다. 흑백이 나뉘기도 전에 이미 복기가 끝났느니라.